이 상지 부분에 증후군들이 많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가이온스 증후군, 주간 증후군 제대로 이제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올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요? 가이온관 증후군 또는 이런 증후군들은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 닥터스. 제가 자료를 하나 읽을게요. 중국에서 2천만 불, 한화로 약 260억의 연봉 제한. 메이저 국제대회 통산 100승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 모든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MVP로 선정된 최초이자 유일한 선수.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상 최초로 넌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페이커 이상혁 선수 아닙니까? 근데 예. 롤 아세요? 롤? 배역을 맞출 때 롤이 뭐냐 그러잖아요. 아니면 빵 롤, 캘리포니아 롤. 캘리포니아 롤. 예. 이상혁 선수가 하는 게임이 롤인데 해보셨어요? 저는 테트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에 이제 롤이고 해서 좀 해보려 했는데 챔피언이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멘붕이 와서 포기해버려서 못한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에 대해서 전설적인 선수죠. 일단 연봉 260억을 제안받는데 거절하고 한국이 남아있다는 게 이건 정말 근데 이런 대단한 선수가 저의 환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대단한 선수가 원장님 환자예요. 말도 안 되고 딴 얘기하세요. 7월 달에 그 손목 부상 뉴스 되게 유명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치료받은 게 잘 안 나으니까 제 병원으로 와서 제가 치료를 해드렸어요. 치료도 잘 되고 해서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물어봤을 때 95%까지 회복된 것 같다고 하면서 중국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7월에 농심 레드포스하고 SK1하고 게임했을 때 경기 중에 유독 집중력이 떨어졌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때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페이커 선수가 게임이 끝나고 나서 오른쪽 손목을 돌리면서 계속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연신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인사할 때도 오른손으로 보통 하는데 이렇게 왼손으로 맞아요. 뒤에 방송 화면에 잡혔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페이커 선수들의 팬들도 다치감을 했던 거죠.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디가 아프구나. 그 경기 다음 날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많이 좋아져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따고 금이환영했습니다. 이상혁 선수 대단한 선수. 저는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 선수들은 옆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을 텐데 네. 손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나요?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사용 요즘 현대인들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완부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 그러니까 어깨 이렇게 상완부에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프로게이머들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많이 안 좋죠. 하루에 12시간 이상 넘게 연습하고 그런다며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 이제 프로게이머 하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하는 건데 그렇죠. 게임하는데 뭐가 아파. 프로게이머들처럼 이제 직업으로 바뀌게 되면 12시간 동안 이거 해봐요. 미칩니다. 그래서 손이나 손목에 시리고 저리고 이런 신경 통증, 이 상지 부분에 증후군들이 많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가이온스 증후군, 주간 증후군, 이 상지 쪽에 있는 신경들이 곳곳 어느 해부학적 위치에서 눌릴 때마다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많은 게 상지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터널이 막히면 괜히 답답하잖아요. 교통체증 생기고 그런 것처럼 터널이 막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신경이 근육과 근육 사이로 들어가든 근육과 인대 사이로 지나가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통로를 관이라 그러는데 또는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그 터널에서 좁아지는데 가장 유명한 게 손목 터널 증후군, 한자어로 수근관 증후군. 여기 보면은 빳빳하게 생긴 은색 빛깔이 나는 인대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가는 여러 가지 힘줄들이 잡아주는 인대가 없으면 보우스트링이라고 해서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딱 잡아줬는데 그 힘줄 사이로 정중신경이라는 것도 같이 주행을 하는데 그놈을 같이 잡아요.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요 인대가 두꺼워지는데 신경은 얇고 뭔가 되게 예민하고 이런 존재인데 인대가 조금만이라도 두꺼워지면 그 정중신경을 뿍 하고 눌러버려요. 모르겠네. 그러면 정중신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요만하게 손바닥까지 해서 감각신경을 담당하게 되는데 거기가 밤마다 막 저리고 아프고 손목도 저리고 시리고 신경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프면서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아프는 거를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여기서 꽉 하고 눌리니까 발생하는 건데 손목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구 선수 투수는 이거 손목을 많이 쓰잖아요. 또 배드민턴도 여기서 만약에 손목 힘을 탁 줘야 되거든요, 이거. 그런 사람들도 그 비슷한 현상이 들어요. 당연하죠. 이게 뭐 풀어주지 못하고 뭐 제대로 이제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올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주부들도 올 수 있고 키보드랑 마우스 많이 이용하는 우리 젊은 직장인분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의자 모서리에 이렇게 팔꿈치 갖다가 박수 쳤다. 저기 찌고잖아요. 척골이 이 팔꿈치에서 지나가는 요 신경 자리를 주간이라 그러는데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 구조물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눌릴 곳이 거의 대여섯 군데나 있어요. 아케이드라고 해서 뼈와 인대 사이에서도 눌릴 수가 있고요. 뼈와 근육 사이에서 눌릴 수 있고 근육과 근육 사이에서도 눌릴 수가 있어서 정말 눌릴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서 주간 증후군, 척골관 증후군 이게 진짜 많아요. 정리를 하자면 수근관 증후군은 여기서 눌리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요 엄지, 중지, 검지 요 세 개 이렇게 저린 거고 척골관 증후군, 주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와서 새끼손가락이랑 약지 이렇게 두 개를 저리게 만드니까 다섯 손가락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또 저린 건 없어요 이제? 요 약지랑 새끼손가락 저린 것과 관련된 건데 가이온관 증후군, 가이온스 터널 신드롬인데 똑같은 거예요. 척골신경이 팔꿈치에서 눌리면 주간 증후군이 되고 손바닥 요 부분에서 눌려서 저리면 이걸 가이온관 증후군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요 손바닥 안에 묻혀져 있으면서 튀어나온 거 요거 느껴지시죠? 이걸 하메이트라 그래요. 유구골 똑같은 신경, 척골신경이 여기서 눌리면 주간 증후군, 여기서 눌리면 가이온관 증후군. 근데 가이온관 증후군은 여기서 운동신경까지 담당을 좀 해버리면서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독수리 발톱처럼 변형이 와요. 그래서 가이온관 증후군이 페이커. 손목 이런 쪽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 부분에 척골신경이 눌려서 여기가 뭔가 저리고 아프고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가이온스 증후군이 70~80%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있는 근육과 인대 그리고 이 팔꿈치 쪽 위에 있는 부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과사용 증후군이 좀 왔어요. 그래서 오버유즈 신드롬이라고 해서 과사용 증후군, 가이온스 증후군 두 개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통 치료도 좀 잘 해주고 여기 있는 근력을 좀 키워줬거든요. 손저림 하나에도 이렇게 질환들이 많다는 건도 놀랐는데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저리는 것도 있잖아요. 혈액순환이 어떤 상지 요 윈 레벨에서라든지 요 전완부에서 혈전이라든지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혈관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 끝에 있는 전체 손가락 5개와 함께 손끝까지 저리고 추울 때는 더 시리고 온도에도 반응을 하고 이런 건데 이건 거의 손가락 전체에 대한 증상으로 나타날 게가 많고요. 신경통은 담당하는 신경에 해당되는 손가락만 저리고 그런 게 많고요. 그러니까 손목이나 손가락에 저리고 아픈 위치에 따라서 질환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신경 압박으로 인한 손저림하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손저림은 다르다. 구분해서 치료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 사실을 구독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손목 관련 스트레칭은 지난번에 영상이 있었죠.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온관 증후군 있죠? 가이온관 증후군은 알려진 바도 없고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이온관 증후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새끼손가락 변형이 있는다든지 딱 이 부분만 저릴 때는 페이커 선수처럼 가이온관 증후군에 대한 이 의심을 좀 해보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요? 가이온관 증후군 또는 이런 증후군들은 압박되는 부분들이 MR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압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근육이 심하게 눌려 있는 경우에는 가끔 절개를 해서 누르고 있는 구조물들을 잘라준다든지 벌려준다든지 터널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닌 경우에라면 물리치료라든지 또는 그 터널을 넓혀주는 주사치료라든지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가이온관 증후군이 이런 증후군이 있어도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하신대요 원장님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롤 전설 우리 이상혁 선수 아프지 않고 우리나라를 빛내야 되니까 응원 한번 할까요? 페이커 화이팅!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뭘 해야 될까요? 진짜 이젠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니 해도 페이커 이상혁 선수 닮고 싶습니다.